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여기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정치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우픈 현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내란 특검과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특검팀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통보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출석 거부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추경호와 모여있던 의원들, 도대체 원내대표실에서 무슨 기도를 했던 걸까요? 내란이 꼭 성공하기를 제발 하고 합심 기도라도 한 건지, 국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민주주의 현장이란 걸 잊은 걸까요? 이 김건희 특검과 통일교 의혹.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고듭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오는 11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번 주 국회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통일교는 정관 변호인들을 줄줄이 선임하며 정교 일체 국가를 꿈꾸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건희가 바라는 통일 대통령이 혹시 이런 걸까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기어코 정교합의를 밀어붙이려는 모습이 참 기묘합니다. 참 검찰청 개편안, 검사들의 아쉬움. 정부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예상은 했지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에 가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데 행안부 소속이면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푸념했습니다. 그 말 속뜻은 뭘까요? 결국 기득권 포기 못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태도입니다. 내장 진영 부장검사의 공개토론 요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 결정되자 장진영 부장검사가 임은정 지검장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거절하면 자리 내려놓으라며 윽박까지 맞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개혁 반대라는 기득권 방어전일 뿐이라는 점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은 뒷전이고 오히려 개혁을 발목 잡는 행태라니 검사님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권력 내려놓는 법부터 배우셔야죠. 보호방통위 폐지와 이진숙의 자동 면직,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과기정통부 기능까지 가져오면서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더니 결국 자동 면직으로 퇴장. 이제 대구시장 준비하시려나요? 원하는 임기는 채웠으니 슬슬 빵진속 폴 대구시장 현수막이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6.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역풍.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를 찾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점거 농성은 잘못됐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오히려 매국노라는 항의를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결국 항의에 둘러싸여 국회를 떠나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참세대 매국노들은 자신이 매국노라는 사실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장면이 딱 그런 사례 아닐까요?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리더는 도대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7. 내란 재판 병합 심리. 내란 혐의 재판 3건이 병합돼 연말쯤 종결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니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인 요즘 마치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미 국민들은 오래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뒷북치는 신용으로는 신뢰 회복 못합니다. 8. 국정원의 계엄 개입 정황. 12월 3일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수부의 인력을 파견하려 했고 조사팀까지 꾸릴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는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발뺌했는데 거짓말이 다 까발려진 셈입니다.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영연백, 홍장원의 체포 명단 메모 다 사실이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국정원이 아니라 국조원 머주유엔, 내란 돕는 기관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 주가 조작과 유령회사. 참부토건 엘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백억 원을 챙긴 유령회사들이 간판도 남기지 않고 증발했습니다. 추적 결과 이 자본이 윤석열 정부 특혜 기업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바로 정경유착 2.0. 국민 돈은 사라지고 권력자 주변만 배부른 판국. 정권 3년 동안 이런 먹튀 기업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날도둑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10. 트럼프의 기술 수탈 논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문 인력 수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한 인재 수탈입니다. 비자 문제 해결 대신 미국인 교육해라. 기술 내놔라는 압박. 이쯤 되면 완전히 구한말 조약 같은 꼴 아닙니까? 기술도 내놔, 사람도 내놔라니 제국주의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11. 전자담배의 착시 효과.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생각해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반대. 오히려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다는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냄새가 덜 난다고 착각하지만 무색무취가 더 독한 법. 결국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타 주요 속보.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상승. 민생정책 효과. 정청래 띠지 분실한 검찰 수사관. 국회 조롱상설특검 검토. 국민의힘 트럼프의 한국 기업 단속은 교회 압수수색 탓. 추석 전 검찰청 해체 보안수사권 등 세부 쟁점 남아 검찰 동호회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며 철회 촉구. 법관 출신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는 윤계엄과 같은 것 발언 논란.
곽상원, 김어준 기사 공유하며 유튜브가 정치 권력 휘두른다 지적.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인권위의 인권침해 진정 제출. 정광훈, 불법 모금 15억 판결 벌금 2천만 원. 조간 브리핑 내일도 변함없이 권력의 민낯, 국민의 눈으로 바로잡겠습니다.